자본소득이 근로소득을 초월하셨나요? 이 질문을 들으면 대부분 바로 포기 버튼이 눌립니다. 저는 월급쟁이라서요. 저는 금수저가 아니라서요. 저는 애가 있어서요. 저는 대출이 있어서요. 그런데요, 이 질문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든 사람들의 방식은 놀랍게도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 다들 설마 이게 끝인가 하고 지나칩니다. 오늘 영상은 복잡한 비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손이 근질근질해지는 그 순간 QLD TQQQ를 누르기 전에 딱 한 번만 구조부터 맞춰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QLD TQQQ는 엔진이 맞습니다. 하지만 엔진만 있고 브레이크가 없으면 엔진이 아니라 폭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본소득이 월급을 이기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QLD TQQQ로 가속하는 순서로 갑니다. 월급은 성실합니다. 내가 출근하면 들어오고 내가 아프면 줄어들고 내가 회사에서 미운털 박히면 끝나는 돈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수록 묘한 공포가 생깁니다. 월급은 올랐는데 왜 여유가 없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자산은 그대로지? 10년 뒤에도 이렇게 살까봐 무섭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월급은 소득이고 자산은 시스템입니다. 근로소득은 내가 계속 뛰어야 유지되는데 자본소득은 내가 자는 동안에도 굴러갑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어느 순간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여기서부터 실수합니다. 자본소득을 꿈꾸는 순간 제일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뭐 사야 돼요? 어떤 종목이 대박이에요? 배당 많이 주는 건 뭐예요? 테슬라요? 엔비디아요? 비트코인이요? 하지만 자본소득이 월급을 넘어선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면 결론은 반대입니다. 그 사람들은 종목을 맞춰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규칙으로 성공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하고 남은 돈으로 삽니다. 이게 끝입니다. 뻔하죠? 그래서 하기 싫죠? 근데 이게 진짜입니다.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쓰고 남으면 투자하자. 그리고 남는 게 없어서 나는 투자 체질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 냅니다. 아닙니다. 투자 체질이 아니라 투자 순서가 틀린 겁니다. 여기서 QLD TQQQ가 왜 등장하느냐? 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겪는 구간이 있습니다. 계좌가 느리게 움직이는 구간, 너무 지루해서 내 돈이 일하는 느낌이 안 드는 구간. 그때 사람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포기합니다.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배당 몇천 원 들어오는 돈을 보고 비웃고 계좌를 닫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작은 숫자를 신호로 봅니다. 아,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구나. 자본소득은 초반에 웃기는 수준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반부터는 멘탈을 찢어놓을 정도로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리입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달라집니다.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체감은 갑자기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하나만 박아두겠습니다. 자본소득의 비법은 수익률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똑똑함이 아니라 자동화입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간단하게 현실 버전으로 갑니다. 월급 통장, 생활 통장, 투자 통장. 이 세 개만 딱 잡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월급 통장에서 투자 통장으로 먼저 자동이체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생활 통장으로 생활비가 고정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투자는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 시스템의 영역이 됩니다. 그러면 당신 뇌가 쉬기 시작합니다.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환율이 비싸다, 시장이 무섭다, 이런 감정이 개입할 틈이 줄어듭니다. 그 자리에 시간이 들어옵니다. 시간이 들어오면 복리가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로 갑니다. 그래서 뭘 사야 되냐? 여기서 대부분이 바로 QLD TQQQ를 집어듭니다. 왜냐하면 빠르고 강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느린 걸 못 참습니다. 월급은 느립니다. 저축은 더 느립니다. 지수 ETF도 처음에는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손이 근질근질해집니다. 한 방으로 따라잡고 싶어집니다. QLD TQQQ는 그 욕망을 정확히 찌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QLD TQQQ는 방향이 맞으면 빠르게 올라가지만 방향이 틀리면 빠르게 내려갑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진짜 중요한 차이를 놓칩니다. 수익이 커지는 게 아니라 변동이 커지는 겁니다. 변동이 커지면 멘탈 비용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멘탈이 무너지면 규칙이 깨집니다. 규칙이 깨지는 순간 자본소득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QLD TQQQ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가속장치, 규칙이 없는 사람에게는 계좌 파괴장치. 그럼 QLD TQQQ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코어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가속을 얹습니다. 코어가 뭐냐? 우상향 시스템입니다. 미국 지수 같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과 기업과 혁신이 모이는 곳에 자동으로 올라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코어를 유지하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를 얻습니다. 첫째, 계좌가 흔들려도 안 무너지는 감각. 둘째, 하락장이 와도 매수를 멈추지 않는 습관. 이 두 가지가 생기면 그때부터 QLD TQQQ가 도구가 됩니다. 그전에는 QLD TQQQ가 유혹입니다. 현실 예시로 한번 가겠습니다. 월급이 320만 원이고 생활비 빼면 남는 게 애매한 김대리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김대리는 대박을 친 게 아닙니다. 5월 30만 원 자동이체로 미국 지수 ETF를 샀습니다. 중요한 건 종목 이름이 아니라 자동 매수였습니다. 처음 6달은 재미가 없습니다. 계좌는 느리고 환율 때문에 손해보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감각이 바뀝니다.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돈이 일하게 만드는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락장이 와도 계좌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김대리는 안 끊고 계속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QLD TQQQ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김대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김대리가 더 빨리 목표로 가게 만드는 게 QLD TQQQ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냐?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단,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먼저 기본 시스템을 하나 만드십니다. 매달 자동으로 코어를 삽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속 슬롯을 따로 둡니다. 가속 슬롯이 뭐냐? 당신이 QLD TQQQ를 쓰고 싶은 그 욕망을 통제 가능한 공간에 가둬두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욕망을 없애는 게 아니라 구조로 격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폭락이 아니라 폭락을 맞이한 내 반응입니다. 사람은 큰 변동 앞에서 두 가지를 합니다. 손절하고 도망가거나 뇌가 끓어서 물타기를 과하게 하거나. 이 두 가지가 계좌를 망칩니다. QLD TQQQ는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반응을 더 빠르게 끌어냅니다. 그래서 가속 슬롯에는 룰이 붙어야 합니다. 룰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해야 지켜집니다. 첫째, 월급날 다음날 자동 매수는 코어부터 실행합니다. 둘째, QLD TQQQ는 코어가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합니다. 셋째, 하락장이 오면 매수를 멈추지 않되 매수 규모는 미리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합니다. 넷째, 상승장이 와도 흥분해서 무리하게 늘리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키면 QLD TQQQ는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이 아니라 당신의 시간을 당겨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게 결국 자본소득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갑니다. 자본소득이 월급을 이긴다는 말은 배당이 매달 300만 원 들어오는 장면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겁니다. 내 월급이 끊겨도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회사의 인생이 인질로 잡히지 않는다. 참는 삶이 아니라 선택하는 삶이 된다. 자본소득은 돈이기도 하지만 심리적 안전벨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부자입니까? 아니면 안정입니까? 대부분은 사실 안정입니다. 병원비가 무섭지 않은 살, 자녀 교육비가 무섭지 않은 살, 회사가 흔들려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살, 노후가 캄캄하지 않은 살. 이 안정은 대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루틴으로 옵니다. 자본소득을 만드는 건 흥분의 영역이 아니라 지루함의 영역입니다. 매달 똑같이 사고 하락하면 더 사고 상승하면 그냥 두고 배당받으면 다시 넣고 뉴스 보고도 흔들리지 않고 남들 수익 자랑해도 무시하고 이걸 3년, 5년, 10년 합니다. 한 방이 아니라 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환율 비싸지 않나요? 지금 사면 꼭대기 아닌가요? 하락하면 어떡하죠? QLD TQQQ는 위험하잖아요. 환율이 비싼 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당신이 맞추는 영역이 아니라 당신이 견디는 영역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환율이 무섭다는 건 사실 투자 금액이 내 감당을 넘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화와 고정 금액이 중요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꾸준히 오래 가는 겁니다. 환율을 맞추려고 멈추면 시간도 멈춥니다. 시간이 멈추면 복리도 멈춥니다. 지금이 꼭대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본소득을 만드는 사람들은 꼭대기를 피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꼭대기에도 사고 바닥에도 사고 중간에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표는 한 번의 완벽한 매수가 아니라 10년의 누적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함은 당신을 움직이게 하지 않습니다. 반복이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하락하면 어떡하냐? 하락은 피해야 할 재난이 아니라 시스템이 진짜로 작동하는지 하는 구간입니다. 상승장에 사는 건 누구나 합니다. 하락장에서 계속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적은 사람이 결국 자본소득으로 월급을 이깁니다. 물론 하락장에서 계속 사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생활이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통장과 투자 통장 분리가 중요합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계좌 변동이 덜 무섭습니다. QLD TQQQ가 위험하냐? 네, 변동이 큰 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 TQQQ는 방향이 아니라 규칙이 먼저입니다. 규칙이 없으면 위험하고 규칙이 있으면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은 사람마다 다르게 세워도 됩니다. 다만 공통은 하나입니다. 감정으로 사고팔지 않게 만드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소득이 월급을 넘는 구조를 3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단계는 돈을 모으는 단계입니다. 2단계의 핵심은 절약이 아닙니다. 지속력입니다. 적립식 습관을 만드는 구간입니다. 심리적으로 제일 힘든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안 보이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돈이 불어나는 단계입니다. 계좌가 스스로 움직입니다. 평가 금액 변동이 커져서 멘탈이 흔들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종목 선택이 아닙니다. 멘탈입니다. 이 구간을 버티면 속도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 돈이 돈을 낳는 단계입니다. 배당이 들어오고 자산이 다시 자산을 만듭니다. 여기서 핵심은 추가 매수가 아니라 유지입니다.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월급을 따라잡습니다. QLD TQQQ는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은 2단계에서 유혹처럼 등장합니다. 계좌 변동이 커지는 걸 경험하니 더 큰 변동으로 더 빨리 가고 싶어집니다. 그때 무작정 뛰어들면 멘탈이 먼저 깨집니다. 그러니까 QLD TQQQ는 1단계에서 기본 루틴이 잡힌 사람, 2단계에서 변동을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속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가속을 켤 때도 반드시 브레이크를 같이 달아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뭐냐? 당신의 삶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생활비가 흔들리면 투자는 무너집니다. 잠이 무너지면 투자는 무너집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투자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이 얘기를 합니다. 건강해야 복리도 누립니다. 건강하게 5년 더 살면 가문의 자산이 확장됩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딱 정리합니다. 자본소득이 월급을 이기는 비법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합니다. 자동 매수로 뇌를 쉬게 합니다. 우상향 시스템에 올라탑니다. 폭락장에도 안 팔고 버팁니다. 배당과 수익을 다시 재투자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규칙이 있는 사람만 QLD TQQQ로 가속합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보다 내 돈이 일해서 버는 돈이 커지는 순간, 그때 비로소 숨이 쉬어집니다. 회사만이 전부가 아니구나, 선택지가 생겼구나, 이런 감각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건 한 방이 아니라 한 방향입니다. 오늘 딱 한 번만 자동이체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리고 QLD TQQQ는 지금 당장 욕망으로 누르는 버튼이 아니라 규칙으로 다루는 도구로 만드십시오. 그 순간부터 자본소득은 재능이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